미국 주식시장 참 어렵죠? 정보는 정말 쏟아지는데 뭘 봐야 할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시장을 아주 명쾌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툴킷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.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아마 모든 투자자가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거예요.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? 이런 불안감, 사실 시장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거잖아요. 하지만 오늘은 예측이 아니라 진단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건강 상태를 4가지 핵심 질문으로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. 시장의 가격은 적절한지, 돈의 흐름 같은 주변 환경은 어떤지,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는지, 그리고 투자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, 이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고 마지막에 종합 진단을 내려볼게요. 좋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장을 진단하는 우리만의 프레임워크, 그 4가지 질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.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처럼 우리도 딱 4단계에 걸쳐서 시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거예요. 첫 번째는 가격표를 보고, 두 번째는 주변 환경, 즉 매크로를 살피고요. 세 번째는 시장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펀더멘탈을 점검하고, 마지막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겁니다. 간단하죠? 첫 번째 진단입니다. 바로 가격이죠. 지금 시장이 과거랑 비교해서 비싼 건지 아니면 싼 건지, 이걸 판단하는 게 모든 투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볼 핵심 지표가 바로 12개월 선행 PER입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요.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. 이 회사가 앞으로 1년 동안 벌 돈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, 이걸 보여주는 숫자죠. 뭐랄까, 시장의 혈압을 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물론 이건 꾸준히 이익을 내는 안정적인 회사였을 때 가장 정확합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, PER 숫자 그 자체가 아니에요. 핵심은 바로 과거 평균하고 비교하는 겁니다. 지금 PER이 지난 5년, 10년 평균보다 눈에 띄게 높다? 그럼 우리가 시장이 좀 비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. 물론 PER 하나만 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지표도 함께 봅니다. 예를 들어 슐러 PER은 무려 10년치 평균 이익을 사용하거든요. 그래서 일시적인 경기 변동 같은 노이즈를 싹 걸러내고 시장의 진짜 체온을 재는 데 도움이 되죠. 일드갭은 더 직관적이에요. 주식 수익률이랑 안전자산인 채권 수익률을 비교해서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데 채권보다 나은 선택일까를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. 두 번째 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바로 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, 즉 매크로입니다. 지금 시장에 돈이 잘 돌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지,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. 이 환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, 그게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. 이건 그냥 금리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점, 즉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돼요. 특히 이 금리가 갑자기 빠르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? 미래 성장을 먹고 사는 기술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.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에 벌 돈의 현재 가치가 팍팍 깎이거든요. 미래 100억이 순식간에 오늘의 50억이 되어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 금리를 볼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강력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현상인데요. 원래는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이자를 더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.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,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아주 높은 확률로 6개월에서 18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.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. 세 번째 진단입니다. 이제 시장의 엔진, 즉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 실적을 확인할 차례입니다.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결국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EPS 성장률 전망치입니다. 이건 시장의 똑똑한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기업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은지 종합적으로 예측한 값이에요. 말하자면 시장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죠.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신호가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자꾸 내려가는 상황입니다. 시장의 기대감과 실제 현실이 따로 노는 거죠.
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품의 아주 전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진단입니다.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는 건데요. 워런 버핏도 말했죠.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. 때로는 이 시장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게 아주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 시장의 감정을 재는 대표적인 온도계가 두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예요. 이 숫자가 30 위로 치솟으면 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는 뜻인데 바로 이때가 용감한 투자자에겐 분할 매수를 시작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도 마찬가지예요. 지수가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떨어졌을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의 바닥이었던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. 자, 이렇게 가격, 환경, 실적, 심리까지 네 가지 진단을 모두 마쳤습니다.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모아서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내리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볼 시간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여러분의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일종의 치트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각 항목별로 어떤 지표를 보고 그 지표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가 담겨 있죠. 예를 들어서 PAR이 5년 평균보다 싸지면 매수를 고려하고 국채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기술주 비중을 줄이는 식으로 나만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지표들을 절대로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. 항상 이 모든 걸 연결해서 큰 그림,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봐야 해요. 예를 들어볼까요? PAR이 좀 높아서 비싼가? 싶어도 만약에 기업 이익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금리도 안정적이다. 그러면 시장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오늘 우리는 시장을 진단하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손에 넣었습니다. 이제 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. 자,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. 나의 투자 결정을 돕는 나만의 대시보드에는 지금 어떤 지표들이 켜져 있습니까?